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햇살론이 이번에 증액된 게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였죠.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인가 월요일인가 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가이버 역시 햇살론은 햇살론입니다. 인기가 폭발적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햇살론은 지금 금융사들이 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너무 고객이 많이 밀려다 보니까 대부분은 당일날 승인하는데 뭐 이틀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솔직히 햇살론이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상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또 생겨났습니다. 참말로 하여튼 간에 대단해. 예전에 한동안 뜸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햇살론 시작할 때 한참 됐죠. 10년 넘었나? 10년 됐나? 그때 햇살론이 한참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그때 사기꾼들이 판을 쳤어요. 또 수수료 떼먹고 뭐 보증료 다게라 해서 떼먹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잠잠하다 싶더니만 요즘 점점 또 귀에 한 번씩 들려옵니다. 아주 뭐 그런 경험을 겪었다, 그러니까 사기를 겪었다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뭐 간혹가다 한 번씩 오는데, 이 간혹가다 한 번씩이 얘기해주는 분이야 간혹가다 한 번이지, 다른 분들 답하면 또 이건 또한 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햇살론 재대출, 또는 추가대출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솔직히 추가대출은 잘못됐죠. 왜냐면은 햇살론은 추가가 나오진 않아요. 절대 기존에 있는 걸 무조건 상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재대출을 다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대출이죠. 다시 받는 거. 자, 그런데 사실 햇살론을 이용했다가 다 상환하신 분, 또는 이제 처음 햇살론을 이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별로 이 사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어떤 분들이 당하냐면 현재 햇살론을 하시고 있는 분들, 햇살론 이용 중이신 분들이 많이 당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당하느냐? 자, 첫 번째 바로 햇살론 재대출 이용에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하느냐? 자, 현재 여기다 적을 거겠다. 그래서 자, 제가 이용 중이라 했죠. 이용 중이신 분들이 많이 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하느냐? 첫 번째, 보증료 선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햇살론을 이용하게 되면 보증료라는 걸 내잖아요.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한테 보증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현재 이용 중이라서 이 보증료만 먼저 납부를 해버리면 그럼 다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를 입금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채무자도 좀 문제긴 하죠. 보증재단의 계좌번호이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사의 계좌번호여야 되는데, 일반 개인의 계좌번호인데 이제 사기친 놈들이 말빨로 또 꼬셨겠죠. 그래서 거기다 입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연락 두절. 근데 참 어찌 보면 또 귀엽습니다. 왜? 돈이 몇십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 많아봐야 60만 원이요. 근데 이 소액이 더 당해요. 더 많이 당해요. 왜? 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액 몇백만 원 입금해라 그러면, 오면 내가 그 돈이 어디 가요?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 나 못해. 그래 버리거든.
근데 몇십만 원, 2, 30만 원, 3, 40만 원 이러면은 아 그래 이거 씨 거짓말 같은데 이 새끼 사기꾼 아니요. 그러면서 그래 뭐 몇십만 원 정도니까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내가 몇백만 원, 천만 원 넘게 다시 구할 수 있는데 몇십만 원이야? 하면서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연락도 줘. 아 당했네.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 소액이니까. 이렇게 많이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소액이지만 이 사기꾼 놈들은 이게 한두 명이겠어요? 수십, 수백 명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그래서 바로 이 보증료를 먼저 내세요라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대납 선수수료. 자, 이게 뭐냐? 현재 햇살론을 이용 중이잖아요. 제가 이용 중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죠. 기존에 있는 거 무조건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또 이용하고 싶어도 이거 상환할 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환해야 될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막 동천만 원 돼버리고 아직도 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의미 없죠. 근데 뭐 한 500이나 남아있고 그러면 요즘은 증액돼가지고 그거 상환하면 뭐 1,500만 원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1,0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상환할 돈이 없어서 대납이란 걸 많이들 이용합니다. 대납이 뭐예요? 제 같은 상담사 대신 기존에 있는 햇살론을 상환해드리고 나중에 햇살론을 받고 나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내가 당신 거 그거 갚아줄게. 대신에 우리 돈 들어가니까 수수료를 달라. 아 그래 여기까지는 예. 왜? 내가 갚을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거 대신 자기 돈 써서 갚아준다니까. 그래 그거 준다 쳐. 그건 이해를 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거죠. 선수수료. 우리가 그거 갚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햇살을 받아서 원금은 돌려주시고 지금은 수수료를 먼저 주셔야지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먼저 이 돈을 원해요. 또 우리 착한 채무자분들도 아 예 딱 보내줘. 또 연락 두죠. 진짜 이 사기를 치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고 사실 이 당하는 분들도 한 두세 군데만 알아보면요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알아봐. 참 그냥 당하려고 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 당하나 봐. 자 이렇게 선수술 주고 나니까 연락 두절돼가지고 또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외에 이제 또 옛날 수법이죠.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말이 들리니까 햇살론 대환대출. 자 예전에는 햇살론 대환대출이 됐죠. 예전에는 햇살론이 최고 한도가 3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작했을 때는 최고 한도가 3천. 1,000만 원은 생계자금, 나머지 2천은 대안을 해줬어요. 고금리를.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좋았어. 근데 이 대안자금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진 지 한참 됐죠. 한 2년 됐나요? 2년도 넘었나? 없어졌는데 아직도 햇살론 대안대출이라는 이 키워드 보니까 돌아다녀. 그리고 금융사에서도 그 파워링크 있잖아요. 달려있어. 어디 저축은행 햇살론 대안대출. 없어. 대안대출이 어디가 있어. 금융사 이놈들도 미련하거나 나쁜 놈들이요. 뭐 지기네들이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채무자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이용해 사기친 놈들이 있어요. 아, 예, 고객님 저희가 햇살론 저금리로 고금리들 대안해 드릴게요. 아, 채무자 입장에서 땡큐지 뭐 수수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거 고금리를 저금리 낮은 이자로 정부전자금으로 대안해 준다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딱 맞게요. 저희를 딱딱딱딱 해요. 뭐 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하더라고. 왜냐하면 고객의 채무 상태, 신용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를 들면서 아 이거 대안대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네요. 뭐가 좀 안 되네요. 이거 하나만 채우면 돼. 그러면서 일단은 고객님 자금이 급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대법제, 이 금융권 아니면 대법제 이걸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격 이렇게 하시면 자격 맞춰지니까 그때 제가 저금리로 대안해 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이건 나한테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내 돈을 뺏어가는 일은 없어.
근데 문제가 나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다시 또 고금리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서너 달 지나면 저금리로 대안해 준다. 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넘어가요, 또. 이거에 예전에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특히나 뭐 햇살론만이 아니라 뭐 저금리, 이 햇살론 저금리 대안대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안대출이라는 용어는 항상 안 빠져. 가장 많이 써먹는 사례. 이 용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서너 달 있다가 은행에 저금리로 아니면 정부전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기 있구나. 햇살론 추가대출. 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햇살론은 추가가 안 됩니다. 절대로. 기존에 있는 햇살론 상한을 해야만이 다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이용을 해먹느냐, 이 사기꾼 놈들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증료 선납하고. 기존에 있는 보증료를 먼저 상환을 해버리면 다시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쪽 계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송금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료 띄우고. 재미있습니다. 세상 참 웃겨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뭐 햇살론뿐만이 아니라 뭐 대안대출 하다못해 우리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그래요. 두세 군데만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두세 군데만 확인해 보면은 금방 답 나오거든요. 얘 사기구나. 이거 진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알아보질 못해서 결국은 내 소중한 돈을 날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사기를 당할 때는 갑자기 뭐 귀신에 홀린 듯이 뭐 이렇게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본인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 뭔가가 이럴 수도 있나? 이게 가능한가? 싶으면 확인을 해봐요. 두세 군데만 더 체크해보면 돼. 다른 상담사, 여기 상담사, 저기 상담사,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물어보면, 상담사들이 아무리 내 일 아니어도 그 정도는 다 얘기해줘요. 그거 사기 하지 마세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얘기를 다 해주니까 반드시 뭔가가 긴가민가 싶을 때는 꼭 몇 군데 더 체크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기 90% 이상은 안 당해요. 당할 일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 햇살론 재대출 또는 뭐 추가대출, 뭐 대안대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